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딥러닝을 캐릭터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그 얼굴 애니메이션에 사용한 논문을 조사해서 블로그에 이제 PPT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논문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결과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앱스트랙 정도만 있어가지고 요 제일 저자 요 분이 한국인인 것 같은데, 한국인이신 것 같은데, 뭐 기회가 되면 꼭 만나보고 싶은 뭐 그런 분인데, 이분 홈페이지 가서 이제 이분의 예전 논문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었죠. 그런 식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논문이 이제 공개가 됐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뭐 이 기술은 영상 찾아서 보시면, 아마 제가 이제 블로그에 링크도 올려드릴 텐데, 영상을 보시면은 뭐 하는 건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액터가 연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가상 캐릭터나 혹은 이제 실존 인물을 스캔을 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캔 뜬 인물이 직접 연기를 하지 않아도 요 사람이 연기를 대신에 하면은 요 사람의 그 애니메이션이 생기는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논문 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 기술은 용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만든 다음에 후작업할 때 뭐 배우 연기가 조금 표정이 더 감정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제 표정 연기를 더 잘하는 배우를 시켜서 표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더빙 그 언어가 바뀌면은 입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빙 잘하시는 전문가들도 성우분들도 입모양을 완전히 맞추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경향도 있는데, 뭐 미국인들은 그 자막 보기 싫고 입안 맞는 거 싫고 아마 그래서 외국 영화를 많이 안 본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이런 기술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상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캐니밸리라고 하죠. 그래서 어설프게 사실적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쾌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 그러죠. 이 기술이 이제 슬슬 그 언캐니밸리를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완벽할 수는 없는데 뭐 영상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제 프로덕션에서 후작업 같은 것도 좀 하시고 뭐 이런저런 더 다듬어지고 하면은 정말로 언캐니밸리를 건너가서 뭐 가상의 캐릭터만으로도 영화나 뭐 어떤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자, 이름이 딥 비디오 폴트레이트인데 저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저자가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논문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논문 자체가 이번에 시그래프 내면서 시그래프 2018년도 제가 이렇게 연도 표기해 놨죠. 예, 2018년도 내면서 강하게 민 컨트리뷰션은 딥러닝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얘긴데 실제 이 시스템은 굉장히 그 역사가 좀 있는 많은 모듈들의 조합입니다. 근데 논문은 굉장히 잘 쓰여져 있고 각 모듈에 대해서도 간결하게 딱딱딱 잘 설명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바꿨다 뭐 이런 것까지 잘 돼 있어서 뭐 아주 잘 쓰여진 C그래프 논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 혹은 요 시스템을 그대로 나 한번 베껴보고 싶다,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는 약간 이제 홀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 논문만 봐서는 뭔가 알듯 말듯 하면서도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기존 논문을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름을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스 요 분의 논문 2016년도 논문, 그다음에 이 논문을 보면 또 2015년도인가 14년도 논문을 또 보게 돼 있는데 그 두 논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 논문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여기저기 이런 거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다가 이 논문 하나에 모여서 아주 끝장을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류에게 이러한 기술로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주 화끈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썼다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파이프라인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고 제가 뒤에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컨디셔널 겐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논문 순서대로 잠깐 보면요, 이 부분에 이제 뭐 나블 스페이스 타임 인코더 디코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그러면 보통 RNN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RNN은 아니고 시간 데이터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뭐 현재 시간이 t가 뭐 10이다 그러면은 1987654321 0 뭐 이렇게 해서 한 11개 정도를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엔비디아 그 더빙하는 엔비디아 그 가상 캐릭터가 이렇게 그 소리를 따라서 소리에 맞춰서 입 움직이는 영상이 있었죠. 이게 더빙의 반대가 될 텐데, 거기서도 RNN을 쓰지는 않았고요. RNN 쓰지는 않았고, 그 윈도우라고 그러죠. 그 보통 이제 그 신호 처리하시는 분들이 윈도우라고, 그 시계열 데이터가 쭉 가고 있으면은 그 중에 연속되는 몇 개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입력을 넣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RNN을 제가 뭐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전 좀 그냥 다른 뭐 컴브넷 같은 거에 비해서 좀 부담이 느껴져요. 부담이 좀 느껴지고, 정밀도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실히 없고, 그러니까 정밀도 뭐 근데 그건 이제 그쪽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견해가 있으면 뭐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t the core of our approach is a condi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요걸 사용했다. 그래서 그 합성 품질이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뭐죠? 그 딥페이크라고 얼굴 바꿔치기 하는 거 있었죠? 예,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게 이제 리뷰 페이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이 여기 저자에 들어있죠. 여기 이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조을 페퍼? 요 분이 이제 거의 리뷰 페이퍼처럼 쓰신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니까 모노큘러 3D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 요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노큘러는 이제 그 입력 이미지가 하나라는 거죠. 이미지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그림이 중요한데, 요 그림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스 비디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연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타겟 비디오가 있죠. 그래서 요 캐릭터가 말을 하거나 뭐 고개를 움직이거나 하는 거를 가상으로 요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두 개가 이제 똑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타겟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그 현재 이제 조명 상황, 그다음에 아이덴티티는 뒤에 이제 또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자세, 포즈인데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는 그 트랜스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이 되겠죠. 그다음에 익스프레션도 요거 그 과거 논문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눈이 나와요. 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선 얘기가 없지만 이제 과거 논문에서는 입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합치는 거죠. 합치고 그다음에 합쳐서 이제 요 타겟이 연기를 하는 것처럼 얼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 그룹에서 하는 연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뭐 3D MM이라고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얼굴의 3D 메쉬를 실제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색깔까지 입혀가지고 GPU 렌더러라고 되어 있는데 렌더링을 해버리고 그 실제로 렌더링 된 거를 이미지하고 합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없는 게 이제 기존 연구였고,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 타임 인코더하고 이미지 디코더, 그다음에 요거 훈련을 시킬 때 컨디셔널 겐을 사용했다라는 게 이제 요 논문의 골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보다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좀 더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오버뷰도 굉장히 잘 쓰여져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소스 액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리지드 바디 헤드 포즈, 그러니까 그 머리가 강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포즈를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페이셜 익스프레션하고 아이 모션 이런 게 이제 기존의 그 페이스 애니메이션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 드릴 텐데 그 부분에서 쓰던 겁니다. 그걸 타겟 액터로 이제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노큘러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어프로치를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봤더니 여기서 그걸 제시했다기보단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그 딥러닝 이제 뒤에 붙인 거고요. 요 부분, 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노큘러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은 아까 말씀드린 요 시즈 논문, 이름 몰라서 죄송하네요. 저분의 논문으로 이제 시간 여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노큘러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넘어오면요, 이제 입력이 그냥 웹캠 같은 거 하나예요. 그래서 얼굴을 웹캠 같은 거 하나를 찍고, 혹은 핸드폰 생각하셔도 됩니다. 핸드폰 같은 걸로 하나를 찍고 거기서 이제 3D 그 모델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과하게 비유를 하자면 슬램도 뭐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슬램 같은 거는 포인트 클라우드,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만 받아다가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얼굴을 차원 축소를 해놔요. 그래서 스캔 뜬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가져다 놓고 사람의 얼굴이 변형이 될 때는 이러이러한 범위에서 변형이 되더라, 이런 거를 뭐 PCA로 차원 축소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생으로 찾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의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요걸 딥러닝으로 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블로그에 이제 올려놓은 글에 설명해 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논문 한 번씩 보시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섞어 쓰는 것도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기술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장 잠깐 다시 볼게요. 앞장 답방에서 타겟 파라미터즈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입력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 어떤 파라미터를 추출을 해서 요 3D 얼굴을 만들게 되는 구조인데, 그때 파라미터가 몇 개냐? 예, 261개예요. 여기 써 있죠. NP는 261개. 요거를 어떻게 찾느냐가 사실은 구현에서 가장 난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딥러닝 부분은 오히려 뭐 오픈 소스도 있고 또 뭐 저도 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면 하겠는데, 데이터셋만 있으면은 이제 하겠는데, 요 부분이 이제 실제 구현에서 난점인 거죠. 이제 보통 C그래프 논문에서 그대로 갖다 썼다 그러면은 뭐 그대로 갖다 쓴 걸 뭐 이렇게 길게 썼냐 이러는데, 여기서는 정리도 잘했고요. 근데 정리가 잘 된 건 맞는데 식 자체는 앞에 논문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 블란츠 앤 베타 1999년이죠. 되게 오래된 논문인데 여기 3DMM의 거의 원조격 논문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데이터셋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시작을 한다면 요 논문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 그룹에 이제 그 홈페이지를 가서 데이터 받으려고 갔더니 최근에 2017년인가요? 뭐 좀 더 좋은 기술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블렌더 쉐이프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사람의 얼굴 애니메이션을 차원 축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차원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리니어 컴비네이션 다들 좋아하시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마 블렌드 쉐입 사용하는 건 표준 기법입니다. 요즘에는 뭐 여러분 게임 하실 때 캐릭터 얼굴 움직이는 거 그거 다 요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포메이션 트랜스퍼는 사실은
이제 포포비치 논문, 이게 2004년인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디포메이션 관련된 논문인데 페이셜의 페이스, 그러니까 딱히 페이스 애니메이션에만 쓰려고 나온 논문은 아닌데 요게 페이스 애니메이션 할 때 쓰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사실 요게 그래픽스 쪽은 하다 보면 자잘하게 좀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다른 분야도 뭐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니라고 뭐 그런 아닌 건 아니겠지만, 예, 좀 이렇게 막상 구현하려고 들면은 조금 손이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논문 쓰기가 좀 녹록하진 않죠. 그다음에 또 신경 쓰고 있는 게, 그 빛을 받을 때 얼굴이 어떻게 빛을 그 색을 내는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모노큘러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이 이미지가 하나가 딱 들어오면은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막 돌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얼굴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데, 거기에 단순히 형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조명 조건 있죠. 조명 조건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는 어디 있더라, 그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얼굴의 색 텍스처하고는 약간 다른데, 여기 있네, 리플렉턴스. 예, 리플렉턴스, RI가 리플렉턴스인데 요게 아마 그 벌텍스의 정의가 될 겁니다. 여기 아이스 벌텍스에 돼 있죠. 그래서 벌텍스에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요건 이제 조명 상태를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스페리컬 하모닉스 밴드를 뭐 한 3개 정도만 써도, 2개인가요? 예, 정도만 써도 잘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공부니까 또 이제 기회 되면 다루겠고요. 근데 뭐 에러가 이제 빌로우 1%였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B2가 9 파라미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댄스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에서 보면은, 저 이게 저는 정말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Analysis by Synthesis인데,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에너지 펑션을 정의를 해요. 에너지 펑션을 정의하고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쭉쭉 돌려서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파라미터들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요, 일단 그 파라미터를 찾으면 제가 말씀드릴 때 3D 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만든 거를 렌더링을 돌려요. 렌더링을 하고 그 렌더링 한 것과 입력 이미지를 비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렌더링 한다는 걸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테시스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게 입력과 똑같아지면은 합성이 잘 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거를 그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반복적으로 돌게 되는데, 그 반복하는 걸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이터레이션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reweighted least squares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non-linear optimization 프로세스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이 과정을 딥러닝으로 하진 않았어요. 요즘에 딥러닝 공부하다가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부터 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뭐 자코비안도 나오고 레지듀얼 벡터 F도 나오고 뭐 하는데, 저는 뭐 딥러닝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리니어 시스템 뭐 등등 나오는데, 요건 뭐 전통적으로 있던 기법들인데,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거나 그냥 가볍게 갖다 썼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논문 보고 이제 성실하게 따라 할 수는 있는 정도고, 뭐 코드도 여기저기 뒤지면은 나오는 그런 정도다. 예. 하여튼 딥러닝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요런 거를 그냥 딥러닝으로 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ynthetic conditioning input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고요. 그래서 렌더링을 실제로 해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옵티마이제이션을 넣어서 에러를 측정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기 다른 데 가서 강의한 논문 연구 중에 보면은 렌더링 된 거로부터 백프로포게이션을 해서 3D 서피스, 3D 모델로 그레디언트를 보내고,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3D 모델의 형태나 색깔을 바꾸는 연구가 이제 막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그 논문들이 이제 최초인가 보다 싶었는데 사실은 개념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요 신세시스 뭐였죠? 예, 신세시스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 접근법도 크게 보면은 뭐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연결되는 디포메이션 되는 그 디포메이션 3D 오브젝트의 디포메이션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다 좀 연결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제가 한창 박사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뭐 컴퓨터도 느린 점도 있고, 그다음에 미분을 그렇게 잘 사용하거나 혹은 넌 리니얼 오토마이제이션을 그렇게 잘 사용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전혀 들은 적도 없었고 너무 어려워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뭐 네트워크 구조 같은 거는 요거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파이프라인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돌아갈까요? 그래서 렌더링을 한 다음에 그 렌더링한 이미지를 eyes, correspondence, space 어디였죠? shaded color 요 세 가지로 쪼개고 여기서부터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 이미지 그 비디오에다 덮어 쓰는 것보다 이제 컨디셔널 겐으로 트레이닝 시킨 렌더링 투 비디오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를 통하니까 더 좋더라. 요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름 부분 딱 맞았죠. 렌더링은 합성이잖아요. 여기서 신세시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성 이미지를 이제 이 네트워크를 쫙 통과시키면은 이제 비디오가 더 잘 나온다. 그런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이 앞부분이 더 먼저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자세히는 안 봤어요. 혹시 좀 더 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환영입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조 같은 거는 컨브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니까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스킵 커넥션 있고, 그다음에 캐스케이디드 리파이먼트 스트래티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논문 제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해상도 높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해상도 높이는 게 그 프로그레시브 겐도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 논문. 그게 퓨처워크로 들어있는 걸 보니까 그거를 사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레시브 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봐도 훈련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훈련 잘 시키는 분들도 이런데 좀 많이 참여하실 기회가 있지 않나. 이제 네트워크 트레이닝 전문가라는 어떤 프로그래머 직군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드롭아웃을 썼대요. 요게 좀 제 의외인데 드롭아웃을 썼다 그러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드롭아웃 같은 거 없는 좀 디터미니스틱하게 결과가 나오는 세대여서 아직도 조금 이런 걸 할 때 드롭아웃을 썼다니 이러면서 조금 거부감이라기보단 적응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가면은 컨디셔널 겐이 이제 패치 겐으로 훈련시켰죠. 그래서 그거는 다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훈련시킬 때 오브젝티브 펑션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여기 정리는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겐 트레이닝 돼 있고, 텐서플로우 사용했고, 그다음에 훈련 양은 여기 있는데 요게 보자. 2566일 때 10시간, 그다음에 512일 때 42 hour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tracking source actor takes 250ms. 그러니까 이거 트래킹 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덴티티를 뽑는 건 아니고 트래킹 하는 데만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rendering to video가 65ms per frame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실시간 가능할 것 같죠. 아마 단기간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과 같은 거, 결과 설명 이런 부분 있는데 이런 거는 다들 이제 직접 보시는 게 더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에 섀도우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는 3D 모델이에요. 3D 모델이라서 렌더링 할 때 섀도우를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못 찾겠는데 어디선가 뭐 게임 엔진에서 넣어서 렌더링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3D 모델이니까 그냥 렌더링 품질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겠죠. 다음에 뭐 더빙에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여기 We produce images with more realistic mouse interior 뭐 입 안, 예, 그다음에 more emotional content 그래서 입 주변에서 좀 더 감정적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논문 같은 경우는 그 눈 주위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예, 그때 근데 이제 엔비디아 논문은 3DMM은 아니었고 이제 거의 뭐 얼굴을 풀 스캔해가지고 한 거라서 디테일이 훨씬 많았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뭐 이 기술도 뭐 거의 풀 스캔 3D 모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컴퓨터 점점 빨라지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점점 더 좋아질 거다. 저는 뭐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나 자주 나오듯이 large training sets produce better results. 뭐 트레이닝 셋이 크면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중에 빠뜨린 게 네트워크의 입력이 몇 개냐 뭐 이런 거 봤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이거 여기 있네요. 그래서 Transformation Network T takes WH 이거 해상도고요. W 너무 낮게 있네요. 좀 올리겠습니다. W하고 H는 해상도고요. 그다음 9은 RGB3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내려오면요. 자, Diffuse Rendering Correspondence IN Gauge Map 해갖고 맵이 3개예요. 그래서 RGB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9입니다. 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의 입력은 9가 되고요. 9 곱하기 NW인데 NW는 시간 개수에서 Temporal Window of Size NW11 네트워크의 입력의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RNN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은 제가 또 넘겨버렸는데 이미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RGB 이미지 여기 있네요. 보스 오브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 그러니까 겐 트레이닝이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synthetic predicted inference 하는 거 predicted output 이미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oth of size WH by 3 RGB 이렇게 세 개.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입력하고 출력을 딱딱 체크하는 게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이거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과거 논문으로 이제 시간 여행을 좀 가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아까 딥 비디오 포트레이트 논문을 보고서 좀 알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 아는 다른 분이 뭐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분이 이 논문을 갑자기 던져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요거를 구현할 수 있으면은 미국으로 불러주겠다 하셔가지고 와 하고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은 좀 보다가 덮었다가 용 논문에서 이 논문이 아주 계속 인용이 되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요 논문에서 최근 논문에서 요약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 예전 논문을 보는 게 꽤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는데 그래도 안 읽어지는 거예요, 논문이. 그래서 그럴 때 다시 과감하게 한 번 더 과거로 갔어요. 저자 같죠? 유티스 모르겠어요. 저 이름 읽는 법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유럽인들 이름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읽고 싶은데 이거 2015년이잖아요. 2016년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 논문은 RGB-D가 있어요. 뎁스 카메라를 쓰다가 페이스 투 페이스 앤 뎁스가 빠졌어요. 더 이제 좋아진 거죠. 근데 기법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쳐요. 그래서 이건 C그래프 논문이고요. 어쨌든 시간을 거꾸로 가더라도 이제 볼 건 봐야 되니까 한 번씩 볼까요?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훑어만 보겠습니다. 다행히 단면 인쇄를 해놨네요.
근데 여기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dense analysis by synthesis approach. 요거 그러니까 합성을 해서 렌더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걸 아마 인버스 그래픽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용어 인버스 렌더링, 인버스 그래픽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논문 어디서 제가 봤는데 요게 그러니까 렌더링 자체만으로도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던 인식이 있던 시절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거죠. 렌더링을 옵티마이저의 이터레이션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과감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올려야 되겠네. 자, 그래서 포토 컨시스턴시가 있고요. 그래서 CS가 신세사이즈드 이미지인데 요거 렌더링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P를 추출한다고 그랬죠. 카메라로부터 P를 추출한다고 그랬는데 P를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P를 추출할 때 P가 이제 옵티마이저로 도는데 P가 잘 추출이 됐다라는 기준이 요 에너지 펑션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옵티마이저가 하는 일은 요 에너지 펑션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요 에너지 펑션은 이제 L2죠. L2인데 렌더링에서 나온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그 인풋 RGB 이미지 두 개가 차이가 적으면은 얘가 그 3D MM의 디포메이션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얼굴의 색도 이라디언스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도 색도 잘 입혀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 L2원 놈이라고 뭐 12번 보라고 그러는데 저도 나중에 보려고 일단은 이제 나중에 구현 들어가면 보려고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제 개념이 머리에 들어왔다 싶으면 구현 들어간 다음에 봅니다. 그다음에 요 뭐냐 이게 뭐죠? 파이라고 읽던가요? 파이피인가? 파이피 V가 여기 벌텍스 위치인데 이게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프로젝션일 거예요. 이거 그래픽스 이론이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V가 3D 모델 스페이스에 있다가 이미지 스페이스로 매핑된 거예요. 그거를 피처 포인트 R2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스페이스에 있는 피처 포인트 위치하고 비교해서 뭐 좀 그 피처 포인트 위치끼리 좀 그 커레스판던스가 뭐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되는지 판별하는 뭐 그런 로스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regularization 요거는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갈 거고요. 뭐 iterative reweighted list scales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전통 뭐 오토마이제이션 이런 걸 해갖고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논문을 보고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PCG 솔버 이런 거는 많이 있거든요. PCG 솔버 뭐 제가 뭐 평생 하던 게 PCG 풀고 뭐 하는 거라서 익숙합니다. 넘어가고 뭐 그런 걸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익스프레션 트랜스퍼는 좀 넘어가고 뭐 수도 인버스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SVD 사용했고 그다음에 입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입은 제가 당장 크게 관심이 없어서 뭐 넘어가는데 뭐 나중에 눈이나 입 같이 특별한 부위 같은 걸 들여다볼 땐 꼭 필요하겠죠. 넘어가고 자, 보시면 여기서 이 논문도 이제 얼굴 3D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논문하고 또 비교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 논문은 제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아까 알베도 유라디언스가 아니고 알베도. 자, 그래서 여기 있네. 아이덴티티 오브 액터의 아이덴티티를 뭘로 정의하고 있냐면은 지오미트리, 얼굴의 형태. 이 지오미트리는 3D MM의 벌텍스의 위치가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벌텍스의 절대적인 위치라기보다는 그 스캔을 떠갖고 분석을 했더니 평균적인 위치가 나오는데 그 평균적인 위치로부터 이 캐릭터는 뭐 볼에 있는 피처 포인트가 얼마나 변형이 됐는가. 그래서 그 디포메이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미트리. 그다음에 스킨 알베도 맵. 알베도도 결국은 얼굴의 피부 특정 부분이 어떤 색을 반사해내냐 뭐 그런 거고 그런 거니까 이제 결국은 색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후속 논문에서 봤을 때 VI라고 인덱스가 RI였던가요?
i가 인덱스가 v 벌텍스에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요 값도 결국은 벌텍스에 저장이 된다. 다음에 논문 어디 보면은 요 알베도가 아마 이 논문일 거예요. 그 RGB 세계값으로 돼 있다. 이게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해나가면은 좀 편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후 논문에서 아이덴티티 오브 액터 여기 아이덴티티 오브 액터 얘기를 하다 좀 얼마무리다 넘어갔었는데 논문의 설명이 그냥 좀 자세하게 없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럴 때는 거슬러 올라가고 하다 보면 언젠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시면은 공부하실 때 오히려 덜 헤매고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영어 읽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한편에서 어떻게든 영어를 덜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조금 제가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긴 힘드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PCA로 만든 3D MM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죠. 그게 이제 아까 1999년도 논문이고, 그 논문은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코드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일단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이 논문 말고 후속에 이제 다른 연구하실, 제가 요거 얼굴 애니메이션 관심 있는 분들 만나서 데이터 스캔 뜨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난감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한두 장 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원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99년도 논문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감사하게도 해주시고 있으니까 다들 들어가서 한 번씩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죠. GPU based data parallel 가우스 뉴턴 옵티마이저. 가우스 뉴턴 옵티마이저를 썼다. 데이터 패러렐의 의미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패러렐로 넣는다는 얘기인지 저도 이건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GPU를 써가지고 좀 더 빠르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정도를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엔 이것도 딥러닝 쓰고 있어서 뭐 기술이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게 두 단계인데 아까 그 논문 보시면은 이제 이게 바로바로 다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immediately after recording commences 뭐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뭐 한 몇 초 정도를 초기화 작업을 한대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실시간으로 나온다라고 하고 있죠. 알베도 맵 같은 경우는 한번 뽑아 놓으면은 그냥 고정을 시켜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we fixed the identity and albedo. 그러니까 얼굴 모양 그 3D MM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대한 3D MM은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얼굴이 고정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캐릭터에 대한 3D MM 뭐죠? 디멘셔널 리덕션 된 그 공간은 이제 가지고 가고 그거랑 알베도는 고정시키고 나머지 다른 것들 헤드 포즈, 페이셜 익스프레션 뭐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얘기죠.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그거네요. 뭐 입 움직이고 눈 움직이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시던트 라이팅이 이제 빛 들어오는 거. 아이고. 이것도 제가 후속 논문을 열심히 보면서 거슬러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봤는데 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봤다 싶으면 더 안 봅니다. 구현을 하죠. 구현을. 여기 이렇게 보면 요 논문들은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았는데 보면 아까 뒷 논문들은 또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힌트 삼아서 과거의 논문을 해석할 때도 미래의 논문으로부터 힌트를 얻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eenactment를 할 때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 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고 릴라이팅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3D 모델이 있으니까 릴라이팅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슬슬 수식들이 겹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던 식이고 보던 논문들이 거의 나오니까 이제 머릿속에 대부분 이제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L irradiance 뭐라고 썼는지 이너 벌텍스, irradiance 이너 벌텍스는 이제 알베도랑 알베도 곱하기 뭐 SH spherical harmonic space function의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진다 등등.
렌더링 한다는 얘기라고 그냥 축약을 하면은 그냥 렌더링 과정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뭐 전공자라고 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진 것 같고 이미 40분이 다 돼가니까 이미지 포메이션 모델 있고 다음에 다시 보면 또 Analysis through Synthesis. 저희 이 다음 논문에서는 Analysis by 어떤가요? 뭐 용어가 조금 바뀌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개념 자체는 또 여기에도 있었구나. 뭐 더 가면 또 있겠죠. 그다음에 Non-linear least squares problem을 푼다. 여기도 Non-linear optimization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도 아직 정확히는 다 안 봤고. 그다음에 알베도 맵이 뭐냐 한참 봤더니 요게 알베도 맵이더라고요. 인쇄가 좀 흐린데 벌텍스에 저장되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에 반응해서 어떤 색을 내서 우리가 보는 사람의 눈으로 어떤 색을 반사해서 보내주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도 원래 렌더링 전공은 아니라서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노멀 벡터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얘기는 뒤에 논문에서 쏙 빠져 있죠. 정리가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분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건 또 과거로 오고 건너가고 해야 간신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컬러 컨시스턴시 할 때 일루미네이티드 컬러를 넣어갖고 뭐 한다 그랬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사실은 렌더링 한 걸 넣는다는 게 진짜 맞나라고 거의 뭐 심증인데 딱 수식으로 표현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C가 CS가 여기 있죠. 에러 펑션 CS가 있고 CS가 L로 만들어진다고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써 있어요.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퀘이션 3로 가면은 L이 정의가 돼 있거든요. L이 보면은 감마 NC가 돼 있어요. n을 계산을 할 때 m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 그 다음에 요 c 있죠. 요 c가 m 알베도 요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요게 1로 가고 요게 다시 CS를 만들 때 들어가고 CS가 다시 2에 들어가고 2가 오토마이제이션이 돼서 P를 결정하는 그 오토마이저의 이제 언노운으로 찾아진다라는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보던 거죠. 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이제 확신이 가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GPU 가속 뭐 어떻게 잘할 건가 뭐 이런 얘기인데 요 부분은 제가 아직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베이스로 뭐 CPU에서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GPU 가속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보자 이러면서 일단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PCG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아우터루프의 신세시스 뭐 이런 거 들어있고 다음에 보면은 타겟 머신이라고 돼 있고 오버 이더넷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PC 한 대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뭐 렌더링 하는 기계랑 뭐 요거 옵티마이즈 하는 기계를 분리해서 따로 돌린 건가 뭐 이런 거 같기도 합니다.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산량이 한 대로 돌리긴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뭐 피라미드 스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테일 입힐 때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사용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미지 하시는 분들은 뭐 가우시안 피라미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뭐 익숙하실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킨 디테일도 이렇게 합성을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말할 때 입이랑 잘 맞아야 되니까 입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시그래프 논문에 보면 이상하게 입 얘기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쓰는 부분이 그거를 많이 커버해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찾아보시거나 뭐 제가 틀렸거나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게 뭐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몇 개 논문을 봤고요. 자, 그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아까 1999년도 논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문이 이제 이 논문이에요. 되게 옛날 논문인데 이 논문은 코드도 있고 하니까 한번 실제 구현을 하시려면 이 논문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딥 비디오 폴트레이트 논문을 제가 한번 가볍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로 구현 위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구현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소가 뭔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 번씩 봐두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페이셜 애니메이션이 그래픽스에서 이제 어떤 기술 위주로 발전을 하는가 하는 한 사례, 특히 이제 3DMM 위주로 어떻게 하는가 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쁜 거는 역시 이제 1999년도 요 논문 있죠. 요 논문에서 데이터를 줬다, 데이터를 다운받았다. 그게 일단은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희한하게, 그러니까 뭐 그냥 페이스 애니메이션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구글 검색하면 못 찾아요. 그래서 후배도 누가 비슷한 거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디 회사에서 뭐 얘기가 나와서 또 하고 있대요. 얼굴 애니메이션. 근데 걔도 굉장히 잘 찾는 편인데 이런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다른 중국의 어디서 데이터를 뭐 신청을 하면 주는 것 같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거기 한 2003년도 정도 논문이었고, 여기 고맙게 데이터를 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그 딥러닝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과 이제 딥러닝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 이미지 품질을 높여주는 부분에서는 딥러닝 그 컨디셔널 겐을 사용을 했는데, 그 외 부분에서는 또 그 GPU를 이용한 가속, 병렬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요 이터레이션을 돌 때 뭐 속도, 그다음에 뭐 병렬 처리, GPU를 병렬 처리할 때 뭐 스트럭처를 어떻게 짰니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보실 만한 논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겸사겸사 논문 읽어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 대해서 리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